네,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 인문계열 논술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 논술은 기본적으로 그 공교육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무리 없이 풀 수 있도록 고등학교 교육 과정과 연계해 가지고서는 출제하는 것이 지난 10년 동안의 기본적인 패턴이고 올해 2018학년도 논술도 그 적절한 수준의 난이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공교육에 기반해서 출제가 될 것입니다. 저희가 교육과정에 기반해서 출제를 하긴 하지만은 인문계 논술은 인문 사회의 여러 교과들, 국어, 사회 관련된 교과들의 통합형 문제를 출제한다는 것이 지난 10년 동안의 특징이었고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와 같이 문제를 출제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학생들이 비판적 사고에 기반해서 텍스트를 분석하고 그리고 독해하고 그것에 기반해서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는지를 저희가 평가하는 것이 성대 인문계 논술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저희가 형식보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논술을 평가하기 때문에 저희는 원고지 형태로다가 답변을 작성하지 않고 밑줄이 그어져 있는 상태의 그런 답안지를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하게 되는데 자유로운 형식으로 100분에 걸쳐서 작년부터는 3개의 문항 한 세트로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 3개의 문항은 첫 번째 문항은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요약형 문제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문제 2번에 해당하는 것은 재작년까지 2번과 3번의 문제에 해당되는 평가형과 설명형이 결합된 형태로 문제 2번 유형이 이제 출제가 되고 그다음에 문제 3번은 대안 제시형으로 해서 이 1번, 2번, 3번 문항이 유기적으로 연관된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의 세트 문제로 출제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1번 그 요약형 문제의 경우에는 인문학이나 그 사회과학의 그런 주제에서 아마 많은 경우에 이제 기본적으로 입장을 달리하는 그런 이제 제시문들을 여러분들에게 한 5, 6개 전후로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한 다음에 이 두 입장의 핵심적인 내용을 축약적으로 서술하게 하는 그런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됩니다. 2번의 그 평가형 혹은 설명형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2번 문제의 경우에는 그림이라든가 혹은 통계표라든가 그림은 그래프 같은 것이 될 텐데 그래프가 아닌 형태의 그림도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다양한 자료를 제시를 해주고 이 자료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1번 제시문에서 제시됐던 2개의 견해 중에서 어느 한쪽의 견해를 반박하거나 지지하거나 이렇게 이제 글을 쓰도록 그렇게 저희가 문제 2번의 발문을 통해 가지고서는 여러분들에게 요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1번 제시문들을 적절하게 활용하면서 그 기본적으로 이제 1번 제시문이 담고 있는 어떤 주제가 있겠죠. 그 주제에 대한 원리적인 견해라든가 혹은 그 관련된 그 이론에 근거해서 2번에 제시하고 있는 통계표라든가 그래프와 같은 자료를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좋은 답안을 쓰는 그런 어떤 기본 방향이 되겠습니다. 결국 2번 문제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텍스트 자료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해석해내느냐 이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는 1번 문제에 연결된 그런 주제하고 연관성을 지니는 어떤 현안이라든가 혹은 문제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보기로 제시를 하고 그 보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그거를 논술하도록 하거나 혹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인의 판단 능력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그런 문항이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안 제시형이다 이렇게 여기 이제 그 문제 유형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역시도 경우에 따라서는 자료의 해석을 포함하는 그런 문제 유형으로 출제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균관대학교 논술은 매우 쉬운 논술로 그렇게 정평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 2018학년도 논술의 즈음에서 저희가 제시한 이 모의 논술의 경우에도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주제가 선정이 되었고 이번에 주제는 대체로 우리는 경쟁 이런 그 주제를 잡았는데
교과서에서나 또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교과서 연관된 그런 책이라 하더라도 독해하는데 문제가 없는 그런 도서에서 발췌를 하거나 부분적으로 수정을 해서 제시문과 자료들을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10년의 패턴에서 작년부터 바뀐 것 딱 하나가 네 문항 한 세트의 문항이 작년부터는 세 개의 문항으로다가 바뀌었다는 점 앞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1번은 요약형, 2번은 평가형 설명형, 3번은 대안 제시형, 이런 이제 형태 기존의 유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평가의 내용은 독해력, 비판 능력, 자료 해석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평가의 기준이 될 텐데, 지금 이 평가를 하는 데 있어 1번, 2번, 3번 문항을 꼭 이렇게 정량적으로 이렇게 비중을 나눠서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평가위원들은 대체로 평가하는 데 있어서 한 반 정도의 부분은 기본적으로 발문이 요구하는 답안 내용이 제대로 잘 이루어졌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죠. 그렇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그 본인의 논리적 전개와 구성 이런 것들이 잘 되었는지가 그 다음으로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 상대적으로 표현, 어법, 준수 이런 것들도 보긴 하는데, 이런 부분이 다른 대학과 달리 저희가 무슨 맞춤법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는 이와 같은 문제 해결력이라든가 논리적 전개력에 비해서는 비중이 적게 카운트가 된다. 우리 논술의 기본적인 것은 방향이 문제 해결, 비판 능력 이런 것이기 때문에 창의적인 어떤 수사가 굉장히 있는 그런 문장이라고 하면 이와 같은 기본 조건이 충족된 상태에서는 더 가점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이것 자체로 저희가 중요한 상대적으로 중요한 평가 기준은 아니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네, 세 개의 문항이 하나의 문제 세트를 구성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문제 1과 2에 30점의 배점을 두고 문제 3에 대해서 저희가 40점의 배점을 두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혹시 경우에 따라서 이번 설명형 문제가 좀 복잡하게 출제가 되었을 경우에는 변별력을 위해서 오히려 문제 2번에 40점을 두고 3번 문제가 30점으로 배정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각 교시별로 이렇게 비중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시험 시간에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균관대학교 논술은 기본적으로 교과과정 내에서 매우 쉽게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수능을 응시하고 나서 한 2, 3일 여유를 갖고선 바로 시험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평소에 이런 모의 논술 또는 기출문제의 해결을 여러분들이 여러 번 풀어보면서 준비를 한다면 누구나 쉽게 그리고 편안하게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여러분들의 행운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험생 여러분, 지금부터는 성균관대학교 인문계열 2018학년도 모의 논술에 대해서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올해 모의 논술 문제의 주제는 저희가 경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주제는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에서나 또는 일부 학생들이 아마 수강을 하고 있을 텐데 경제교과서 등에서 다뤄지는 것으로서 고등학생들에게 그렇게 낯설지 않은 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문제 1번의 경우에는 제시문 6개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했습니다. 제시문 1에서 6은 경쟁에 관한 견해를 담고 있다. 사실 이 주제가 무엇인지도 알려준 셈이죠. 그런데 이 제시문들을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시문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1번, 2번, 4번 이거는 경쟁이라고 하는 키워드 주제하고 관련해서 경쟁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입장에 해당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분류해낼 수 있겠고, 반면에 제시문 3과 5와 6은 경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입장이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독해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하면 큰 무리 없이 분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분류를 한 다음에 정리하는 데 있어서 가능하면
제시문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을 하기보다는 이렇게 분류된 제시문들을 그 경쟁에 대한 찬성과 반대 각각의 입장에서 통일된 글로 요약해서 정리할 수 있으면 상대적으로 채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이런 분류된 제시문들 사이에서 같은 입장이다 하더라도 거기에 제시문들 간에 약간의 미세한 그런 논점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도 요약 정리 뒤에 붙여가지고서는 첨부해서 분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상당히 우수한 답안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채점 등급은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 좋은 그 등급인 A는 제시문을 당연히 올바르게 분류해야 되겠고 핵심적인 논지의 차이까지를 잘 고려해서 잘 기술한 그런 답안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못한 그 답안은 각각 이렇게 B, C, D, E로 이렇게 등급이 나눠지게 되겠는데 저희가 채점의 기준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C 등급이 전체의 약 한 40% 정도 되는 그런 기준으로 잡고 채점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이고 그 다음에 B 등급이 약 한 20%, D 등급이 약 한 20%, 그리고 A 등급 한 10%, 그 다음에 E나 D 등급 약 10% 이런 정도의 분포가 되도록 평가위원들이 그 기준을 잡고 채점을 한다는 것을 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2번 문제는 자료를 2개를 제시를 했죠. 이게 이제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뭐 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한 것과 관련된 그 자료인데 그 2개의 자료가 이 제도 지정 이후의 변화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발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료 1과 자료 2를 각각 해석하고 이에 근거하여 문제의 두 입장을 각각 옹호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균관대학교 논술을 푸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저희가 발문이라고 하는 이런 그 질문에서 어떤 질문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해 가지고 그 질문이 요구하고 있는 것을 빠뜨리지 말고 답안에 작성을 해줘야 된다는 점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각각 해석하고 이거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거에 근거해서 문제 1의 두 입장, 즉 경쟁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혹은 반대하느냐 두 입장을 각각 옹호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찬성의 입장에 대해서도 옹호, 반대 입장에서도 옹호 이렇게 하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같은 자료가 두 입장에 대해서 각각 옹호할 정도로 찬성으로도 쓰일 수 있고 반대로도 쓰일 수 있을까? 이미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답안을 쓸 수 있는 그 방향에 대해서 답을 알려드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2개의 자료를 보면 기본적으로는 경쟁의 인위적 조절이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을 보여주는 것으로 얼핏 보일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대기업들이 이제 시장 진출에 장벽이 없이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특정 종목들에 대해서 대기업들의 시장 진출을 제한하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기본적으로 경쟁력에서 차이가 나는 경제 주체이기 때문에 그 두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경제 주체 간의 경쟁을 불공정 행위로 판단을 하고 경쟁 대상과 경쟁의 범위를 인위적으로 조정하고 중소기업의 영업이익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이 제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료 1과 자료 2를 보면 그렇게 경쟁을 인위적으로 조절을 하는 제도가 도입이 됐을 때 발생한 결과가 애초의 도입 목적하고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자료가 보여주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그 자료의 해석을 통해서 대기업의 진출을 제한을 하더라도 오히려 중소기업의 이익이 증대되기보다는 오히려 더 감소하거나 시장 지배력이 약화가 되는 이런 이제 상황이 나타난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자료의 해석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두 자료 모두 인위적인 경쟁 조절의 문제점을 드러내서 경쟁의 필요성이 있다. 이것을 옹호하는 그런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의 답안이 끝난다라고 하면
사실은 요구한 그런 질문에 제대로 응답을 한 것이 아닌 논술이 됩니다. 문제에서 아까 여기서 보듯이 두 입장을 각각 옹호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게 이 제도에 대해서 경쟁이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반대하는 거에 대한 옹호는 됐는데 찬성하는 거에 대한 옹호는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두 자료에 나타난 결과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경쟁을 옹호하는 입장도 있지만 경쟁을 비판하는 입장, 이 두 가지 근거로 이 자료를 갖다가 이중적으로 해석해서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에서 두 자료를 각각 해석하라고 명시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두 자료의 결과가 보여주는 차이점을 수험생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해석해서 자료가 해석될 수 있는 방향의 그런 어떤 양면적인 특징까지를 여러분들이 파악해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 2번에 대한 정확한 올바른 모범 답안은 성균관대학교 입학처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입학 관련 그 책자에서 모범 답안이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 문제 풀고 난 다음에 한번 그 모범 답안과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 2번의 경우도 그 발문에서 저희가 요청한 대로 자료 1과 자료 2에 나타난 경쟁의 부정적 결과의 원인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정리하고 그 다음에 문제 1의 두 입장인 그 경쟁에 대해서 옹호하는 입장, 경쟁을 시키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 이것을 각각 제대로 옹호한 답안이 가장 좋은 그런 답안으로 평가를 받겠습니다. 다음에 3번 문제의 경우에는 보기를 저희가 줬죠. 그 보기를 읽고 공기업 민영화라고 하는 그 1번, 2번 문제의 그 주제와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해서 찬성하는지 혹은 반대하는지 그것에 대한 수험생 여러분 각자의 견해를 문제 1의 두 입장을 모두 활용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문제 1의 두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경쟁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 그거를 역시 또 모두 활용해서 논술을 하라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 과정에서 문제 1의 두 입장을 모두 활용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수험생 여러분은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개진하는데, 자,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입장은 공기업 민영화 찬성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고, 나는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이야.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입장 중에서 어느 한쪽의 입장을 여러분들을 갖고 있겠지만은 문제는 두 입장을 모두 활용하여 논술을 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찬성을 하는 경우에도 반대하는 상대 입장에서 제기될 수 있는 반론이 있을 수 있죠. 그 반론을 고려해 가지고 찬성한 여러분이 취한 입장이 만약에 찬성이라고 하면 그 입장에서 상대방의 논지에 대한 적절한 재반론을 여러분들이 제시하는 것이 올바른 답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반론까지를 제시함으로써 본인이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서 찬성하는 주장의 설득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답안이 좋은 평가를 받는 답안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이 보기에는 공기업의 정의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고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찬반 논의의 근거들이 이제 소개가 되어 있죠. 공기업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이제 것이 공기업이 되겠는데 그런 그 공기업의 특성 때문에 시장에서 경쟁에 노출되기보다는 독과점적인 지위를 인정받는 경우가 이제 현실적인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경쟁에서부터 벗어나 있기 때문에 비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그 방만한 운영이 발생하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여러 나라에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공기업을 민영화시켜 가지고서는 경쟁에 노출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하도록 하는 그런 이제 제도 이런 방안들이 고려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이제 염두에 두고 그러나 이 공기업의 민영화라고 하는 것이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은 동시에 공기업이 민영화됐을 경우에 시장 논리에 너무 치중을 하게 되면 그 국민의 전반적인 복리 향상 혹은 사회적인 어떤 공익의 제공 그것이 수반하는
사회적인 어떤 형평성의 문제 이런 것들이 약화된다라고 하는 반론도 만만치 않게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측면을 여러분들이 본인의 입장을 취하되 그다음에 상대방의 입장에 대한 재반론 이런 것까지를 고려해 가지고서는 답안을 쓰는 것이 옳은 답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 3번의 모범 답안도 역시 우리가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쓴 답안하고 비교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문제 3의 그 채점에 있어서도 저희가 발문에 요구한 것처럼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찬성 혹은 반대 입장을 수험생 여러분의 입장에서 일단 분명하게 선택을 하되 문제 1의 두 입장을 고루 활용해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제기될 수 있는 반론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재반론을 해가면서 논의를 전개한 답안이 가장 우수한 그런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그 모의논술 해설을 통해서 알려드린 것처럼 성균관대학교 인문계열의 모의논술은 문제의 그 유형과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에게 그 답안을 요구하는 그 방향성이 문제 그 자체에 굉장히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모의논술을 풀어볼 때나 혹은 기출문제를 풀어볼 때에도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출제진이 의도하고 있는 그런 어떤 답안, 요구되는 답안 작성의 방향, 이것에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답변을 한다면 누구나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